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댓글로도 문의를 주셨던 지도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유의하실 점은 저는 지도안 평가를 하지 않는 지역인 강원도였기 때문에 시험 문제 이렇게 하면은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조언은 못 해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수업 준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수업 시험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틀을 아시는데 아마 괜찮은 그런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도덕교과서인데요. 도덕교과서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지금 출판사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는 도덕1인데요. 이거는 2015년도 버전이고요. 하나는 2009년도 버전인 미래엔 교과서인 도덕2예요. 이거는 지약서고요. 이거는 미래엔입니다. 먼저 제가 익숙한 2009년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범위가 대단원 3단원이랑 대단원 4단원이라서 혹시 학생들이 너무 의식을 할까봐 대단원 1에서 내는 게 좋겠죠? 대체로 도덕 2는 사실 잘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제가 수험생일 때는 준비를 잘 안 했었어요. 그치만 어쨌든 예시를 드려야 되니까 31페이지 타율 파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과 도덕, 타율의 문제점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근데 먼저 이거를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큰 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오늘 이번 영상에 다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큰 틀은 자, 교생 때랑 똑같아요. 자, 교생 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생 때 수업을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파트냐? 먼저 도입이 있어요. 자, 도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는 거를 큰 틀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선을 조금 나눠서 제가 영상 편집을 잘하면은 이거를 자막으로 할 텐데 그쵸? 그래서 도입과 전개와 마무리가 있는데요. 이거를 총 수업 시연을 하실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를 20분 정말 넉넉 잡아서는 25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입에서 전개까지가 나올지 아니면은 전개에서 마무리가 나올지 아니면 전개 하나만 나올지 모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미술이나 이렇게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전개가 많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출문제일 때는 도입 부분이긴 하지만 전시학습이나 분위기 환기, 준비물 확인까지는 다 끝났다. 그래서 도입을 딱 동기유발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 전까지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무리까지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하나가 빠졌을 때 15분 동안 맞춰서 수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말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20분을 했었고요. 혹시 말 좀 천천히 하시거나 느리신 분은 그냥 불안하시니까 15분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도입부터 전개까지 하시오라고 했는데 마무리를 한다고 해서 감점되는 요소는 없어요. 왜냐면 도입이랑 전개까지 하시오라고 했는데 도입부터 전개까지 확실하게 요소들을 다 시연을 했다면은 마무리를 추가한다고 해서 감점되는 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심화학습까지 다 했는데 조건이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0.3점만 감점을 당한 걸로 봐서는 딱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감안하셔서 이제 큰 덩어리로 한번 요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입부터는 뭘 하시냐? 순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보통 우선 인사부터 하죠. 인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단원명을 적죠. 자, 인사를 하면서 동시에 근데 보통 분위기 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원명을 적는 동시에 보통 같이 하는 게 준비물이에요. 그 다음에 단원명과 동시에 하는 게 역시 전시학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시를 드느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즐겁게 도덕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점심을 먹고 난 직후여서 조금 졸릴 수도 있겠지만, 자,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주시고요. 자, 기지개를 다 잘 펴줬는데요. 자, 오늘 배울 거 뭘지 한번 우리 교과서 준비됐죠? 자, 교과서 몇 페이지 한번 보시고, 프린트도 3페이지 펼쳐주시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읽는 동안 선생님이 판서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단원명을 지금 적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이전 시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나겠죠? 자, 이전 시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시학습 확인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이제 동기 유발이에요. 그리고 학습 목표. 자, 근데 동기 유발이랑 뭐 학습 목표랑 이게 순서가 뭐 딱히 바뀌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동기 유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반드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를 활용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자료는 항상 랜덤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자료를 어떤 하나를 특정 지어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보다 랜덤으로 준비를 하고서 뽑아가면서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동기유발을 하려는 틀을 마련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입 파트에 시나리오를 올려드렸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자료가 들어가든지 똑같이 자, 우리 한번 TV 화면을 볼까요? 선생님이 이러한 자료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어요. 아니면은 이러한 자료에 관련된 사진을 준비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자료든지 간에 보여주면서 자, 이걸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자, 내가 만약에 저 당사자였다면은 무슨 감정이 들었을까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발문거리를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문을 뭐 2개나 3개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감정에 대한 발문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는 것도 질문을 했던 적이 있고요. 아니면은 간략하게 그냥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요약을 해주세요. 라는 질문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대답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답안을 이용해서 개념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학습 목표 많게도 안 나오고요. 2개로 나와요. 1은 인지,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는 보통 행동.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개념을 사용해서 이것과 관련된 학습 목표 2개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2개를 어떤 식으로 배울 건지 수업 내용을 소개를 하고 도입을 끝냈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빠졌을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큰 틀은 이래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자율과 도덕 파트잖아요. 근데 자율과 도덕 파트는 보시면은 대단원 도덕 1이에요. 그 다음에 대단원 1에서 이제 중단원 2 자율과 도덕 파트에서 첫 번째 시간 타율의 문제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린 전 시간에 뭘 배웠어야 되냐면 인간 존재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처럼 분위기 환기하고 오늘은 자율과 도덕 중단원 2번째에서 첫 번째 시간인 타율의 문제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는 뭘 배웠었죠? 네, 맞아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3가지 특징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도덕과 관련돼서 봤고요. 왜 도덕적인지에 대해서도 칸트나 이제 공자 등 여러 학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었어요. 자, 오늘은 새로운 시간인 타율의 문제점과 관련돼서 알아볼 건데요. 자, 타율이 뭘지 그리고 왜 자율이라는 말이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타율을 조금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생각열기 자료를 동기 유발 자료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그림이 그냥 TV 화면에 띄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그림에 관해서 무슨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줄 친구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발문 질문들 있잖아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두 학생의 행동이 지닌 공통된 문제점은 무엇일까? 라고 나왔으면 이 교과서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출판사를 하나를 봐도 되지만 여러 개를 보면 좋은 점은 이런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래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약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열기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질문이 2개씩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뭐 스스로 학습 목표 세우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료가 많아져서 좋습니다. 굳이 뭐 찾아보지 않아도 편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띄우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자,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친구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한 박자 쉬고 대답을 들었다고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학생이 틀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잘못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상황. 항상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대답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맞아요. 이제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정확하게 짚어주었어요. 자, 뭐라고 했죠? 문제가? 네, 그렇죠. 감시나 명령이 없으면은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감시나 명령이 없으면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감시나 명령이 있어야지만 자신의 일을 하는 거를 우리 타율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타율에 대해서 학습 목표 2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적는 동안 이제 뭐 도덕 노트에 따라 적으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프린트에다가 이 내용을 적으라고 시키거나 하시면서 행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판서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판서를 적으시면서 자, 첫 번째 타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타율의 도덕적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속도에 맞춰서 적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수업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수업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타율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활동을 이거 생각 키우기에 넣는다. 그러면은 상황에 적용하는 개인 활동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타율의 도덕적 문제점을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모듬 학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장 무난하게 도덕 2에서 전개 1, 전개 2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도덕 발달 토론 모형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도덕 발달 토론 모형을 전개 2에다가 그냥 쑤셔 넣었었는데요. 90분 수업이라고 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념을 이제 조금 간략하게 복습을 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개인 활동에다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걸로 넣었고요. 그다음 모든 활동에서는 뭘 했냐면은 서로 나와가지고 의견을 주고받는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잇에다가 자기 의견을 적고 포스트잇을 나와가지고 다 붙인 다음에 그 의견을 제가 읽어주면서 논의를 하는 거죠. 이거를 작년에 붙으신 선배께서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개 1, 전개 2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래도 될지 저래도 될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대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게 도입입니다. 말이 되게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게 도입이고요. 그 다음에 전개는 뭐냐. 여기서 도입과 전개로 넘어갈 때 이제 하는 행동들. 저는 박수를 쳤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지개를 피게 시키거나 아니면은 자, 주목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도입과 전개를 구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개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개 1이랑 전개 2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활동, 이거는 모든 활동으로 나눴어요. 이거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되는데, 그죠?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그래서 전개 1에서 이제 개념을 설명한다. 그래서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제 발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순회 지도를 했고요. 순회 지도를 하면서 이제 지도, 피드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표를 시켰어요. 자, 이게 전개 1에서 진행이 된 거고요. 전개 2에서는 뭐냐면은 개념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요. 보통 활동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활동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순회 지도를 하고 역시 발표를 했어요. 이거를 전개 1과 전개 2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시면은 저는 도입을 3분 30초 했고 이제 15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도입을 전개를 예를 들면은 여기서 6분 정도 했었나? 도입에서 만약에 뭐 3분 4분이든 2분 3분이든 마무리해서 1분 2분이든 2분 3분이든 하면은 나머지 분 동안에는 전개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합쳐서 뭐 10분을 해도 되고요. 난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에서 마무리까지를 20분으로 잡았을 때는 여기서 뭐 15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 게 편한지 한번 2가지 방법 다 사용을 해보시고 전개에서 몇 분을 소요할지도 한번 대략적으로 시간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고정된 틀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 방법 저 방법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고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도입을 3분으로 잡았을 거예요. 3분 잡고 그 다음에
도입에서 전개까지만 연습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를 전개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12분이 남았는데 대략 뭐 여기서 6분, 6분 아니면 여기서 5분, 7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까지 넣으면은 여기서 1분을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은 마무리도 한번 다 해보고 이거를 최대한 간략하게 넣는 거죠. 어쨌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전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전개 2에서는 모둠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은 전개 1에서 활동을 하든 전개 2에서 활동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활동을 적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개 1에서는 만약 개인 활동이면은 간단하게 자, 프린트를 봐주시고요.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라는 식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모든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기보다는 이전에 연습을 했었다. 꾸준히 해왔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겠다라는 뉘앙스가 제 기준에서는 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론이다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 토론 활동을 했었는데 뭐 토론 연습을 했었는데요. 그것처럼 오늘도 이어서 이렇게 활동을 해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더 뭔가 준비된 느낌? 블록제, 그러니까 집중이수제 하는 그런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멘트를 한두 개씩 넣어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순회 지도할 때도 지도를 뭐 3번이든 2번이든 이제 넣으시는 거예요. 개인 할 때는 개인 뭐 2번 역시 마찬가지인데 모둠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선 개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여기서는 모둠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이버 준비했던 그 영상에서는 순서를 정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긍정, 여기는 부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뭐 칭찬인데 뭐 가지수를 많이 적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했다.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내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너무 1인만 혼자 한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토론 같은 경우에는 짝 토론을 시키거나 아니면 개인별로 의견을 적게 해가지고 토론을 시켰을 때 아직 의견을 적지 못하는 친구나 너무 흥분해서 말을 많은 친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겨냥을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발표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학생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킬 때도 역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판서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짧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짧게 넘어가 보면은 마무리에서는 뭘 하느냐. 여기서 전개 1에서 끝났을 때 중요한 게 학습 목표 확인이요. 그 다음에 전개 2에서도 학습 목표를 확인을 시켜주어야 돼요. 그래서 학습 목표 1을 이제 전개 1을 마치면은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학습 1, 그 다음에 학습 2 확인을 해주시고 마무리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내용을 확인. 그래서 마무리에서는 이걸 전체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판서를 한번 짚어가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우리 전개 1에서는 이거를 했고요. 전개 2선 이거를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업을 통해서 뭐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자연스럽게 뭐 숙제 아니면은 뭐 심화학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강원도는 독서 조금 강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관련된 책을 선생님이 프린트에 써놨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라고 간단하게 끝났어요. 굳이 막 자기가 책 제목을 짓거나 그 다음에 만들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거꾸로 수업을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영상은 선생님이 이론만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둘게요. 라고 하거나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서는 다음 차시 예고를 하면은 됩니다. 차시 예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건데요. 마무리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거의 없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개죠. 전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기 유발 중요하고요. 그리고 활동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짜시면은 조금 어느 정도 틀이 잡히시지 않을까 해요. 다른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뮤니티 글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도덕 수업 모형은 정리를 해둔 게 있으니까 게시판에다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이제 짧게 교과서 분석하는 것도 조금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지금
타율을 했잖아요. 그러면 타율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거는 먼저 단원명이에요. 단원명이랑 그다음 학습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스터디를 할 때 급해가지고 여기부터 어쨌든 여기까지 외웠어요. 이거를 틀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도덕 대단원 1에선 이런 내용, 2에선 이런 내용. 다는 줄줄줄 얘기를 못 하더라도 만약에 타율의 문제점 하면은 어떤 파트인지, 그래서 만약 타인 존중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 존재와 자율, 타율에 대해서 했다. 이 정도는 인지를 하고서 이제 수업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타인 존중의 의미를 설명할 때, 자,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이미 배웠었습니다. 자, 인간이란 거는 어떤 존재였죠? 네,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권 파트는 뒤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는 또 뒤에요. 정의 훼손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를 언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도 모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학습 목표가 거의 제시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또 제시가 안 되거나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학습 목표가 어떤 틀로 나오는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다 인지잖아요. 근데 보통 인지, 정의,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인지, 정의, 행동으로 타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다도 이제 행동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외웠잖아요. 그러면 앞뒤 순서랑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제가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이걸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판서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밑줄 치면서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사례는 한번 그냥 읽어만 보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타율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외부 의견이나 명령, 관습 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타율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전개 1에서는 타율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강요나 억압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 자, 2번 이렇게 하고 여기서 타율적인 행동을 한다. 라는 거를 요약을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판서로는 타율의 뜻, 그 다음에 타율의 상황 두 가지를 간략하게 적을 수 있도록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 문제점도 마찬가지고요. 문제점도 지금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세 가지를 판서로 간략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적을 수 있게끔 제가 이걸 밑줄 긋고 요약을 정리를 해서 그걸 암기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자고 있어서 지금 코 고는 소리가 같이 들릴 것 같아요. 고양이도 지금 엄청 찡찡거리고요. 그래서 우선 급하게 동영상을 마무리를 하고 얼른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샤야, 인사해. 자, 안녕. 안녕. 자, 다음에 봐요, 우리. 자, 그럼 안녕.